자, 용언, 동사형용사 두 번째 챕터입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왜 중요하냐면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 서술어가 두 번 연속 올 때 우리가 그 서술어 두 개를 하나의 큰 서술어로 보되 앞에 거를 본용언, 뒤에 거를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용언은 무조건 본용언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뒤에 나오는 용언이, 뒤따라오는 용언이 본용언이면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근데 뒤따라오는 용언이 보조용언일 경우에는 원칙은 띄었어야 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근데 붙여 써도 되는 보조용언일지라도 조사가 붙어 있거나 보조사가 붙어 있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또 띄었어야 돼요. 그 기준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보죠. 본용어는 뭐냐?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본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보조용언이 없어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어때요? 나는 밥을 먹는다. 되잖아요. 그죠? 나는 TV를 보고 있다. 나는 TV를 본다. 가능하죠? 나는 학교에 가고 있다. 나는 학교를 간다. 학교에 간다. 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뒤에가 본용언이다 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뒤에 본용언도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자, 서술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본용언이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되고 반드시 본용언인데 뒤에 나오는 서술어는 상황에 따라서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본용언일 경우에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본용언과 본용언은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그런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 그런데 단 보조용언에 다시 본용언 쪽에 보조사가 붙거나 예를 들어서 먹고 있다는 있다가 보조용언이니까 붙여도 되고 띄어도 돼요. 먹고 있다. 근데 나는 밥을 먹고는 있다. 여기서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 보조용언일지라도. 그러니까 소가 홍수에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가라고 하는 게 합성 동사거든요. 여기서 버렸다는 소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보조용언인데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떠내려가가 합성 동사니까 반드시 버렸다와 떠내려가는 띄었어야 돼. 그래서 본용언 쪽입니다. 조사가 보조사가 붙거나 아니면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보조용언일지라도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뭘까요?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먼저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죠? 그래야 붙였을지 띄었을지를 판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자, 본용언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돼요. 뒤에가 본용언일지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본용언이니까 앞에 용언은 무조건 해석이 돼야 되는데 뒤에 본용언도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면 뒤에 거는 본용언이에요.
굳이 뒤에 거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해석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밥을 먹고 있다, TV를 보고 있다, 뭐 친구랑 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언인데, 그러면 본용어 플러스 본용언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까지 구해와. 야, 너는 내일까지 돈 500만 원을 구해와. 안 그러면 너의 콩팥, 신체를 좀 말하면 좀 그런가요? 너의 콩팥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능을 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까지 500만 원을 구하는 것도 해야 되죠. 근데 어느 것도 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여기서는 둘 다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본용언 본용언이에요. 구해와 붙여야 돼, 떼야 돼?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이해되죠? 야, 방과후 신청서 빨리 써서 제출해. 쓰기도 해야 되죠. 제출도 해야 되죠. 그죠? 이때도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연결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예만 여러분이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둘 다 해석이 되느냐로 판별을 해주면 됩니다. 되죠? 뒤에 거를 해석 안 해도 되느냐, 이 기준으로 연결시켜주면 된다. 그 다음에 앞에 본용언에 서를 붙여봐도 돼요. 앞에 본용언에 서. 뭐 여기서는 구분하는 법. 본용언에 서를 붙여봐도 된다.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고 있다. 나는 밥을 먹고 서 있다. 어색하죠? 그러죠? 그런데 내일까지 구해와. 너는 내일까지 500만 원을 구해서 와. 가능하죠? 그러죠? 그래서 서를 붙여서 말이 되면 본용언이에요. 먹어버렸다. 나는 이미 먹어버렸다. 먹어서 버렸다. 어색하죠? 그러죠? 이때는 이제 버렸다가 보조용언이라는 소리고. 됩니까? 네. 그래서 띄어쓰기 연결시켜보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보조용언 띄어쓰기. 1번 본 플러스 본은 무조건 띄어쓴다.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 무조건 띄어쓴다. 하지만 합성어는 붙여쓴다. 합성어는 붙여쓴다. 그리고 본 플러스 보조는 붙여쓰기 허용한다. 앞말이 조사가 붙거나 또는 합성 동사인 경우 보조용언일지라도 반드시 띄어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본은 무조건 띄어써야 된다. 하지만 합성어는 붙여쓸 수 있다. 본용언, 보조용언은 원칙은 띄어써야 되지만 붙여쓰는 거 허용한다. 하지만 보조용언일지라도 앞에 본용언이 조사가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합성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띄어쓴다. 방금 이제 예문으로 들었던 떠내려가 버렸다 뭐 이런 게 합성 동사예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 파트에서 어간어미, 어근접사를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어간어미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용언 쪽이니까 다시 한번 짚고 가보죠.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앞부분이다. 그리고 어미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변하고 활용이 되는 뒷부분이다. 뭐 이 정도를 우리가 몰라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징들 한번 다시 보죠. 기본형을 잡을 때는 어간 플러스 뭘로 연결이 됩니까? 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용언의 기본이 되는 형태는 어간에 다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고,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는 거는 바로 이 기본형이에요. 되죠? 그런데 어미가 결합된 게 아니라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먹다에서 먹이다. 그럼 먹이다는 사전에 실려있다, 안 실려있다? 실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먹다와 먹이다는 뜻이 다르죠. 이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가서 문장의 구조가 능동에서 피동으로 또는 주동에서 사동으로 뜻이 바뀌는 경우에는 접사가 이제 그런 기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접사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미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니까 이거 다 사전에 실으려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먹다 그냥 하나로만 주는 거예요. 되죠? 접사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에서 우리가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이 거기에 체크를 하나 해주세요. 대등적 연결어미도 고가 있어요. 종속적 연결어미도 고가 있을 수 있어. 교재는 안 나와 있거든요. 보조적 연결어미에서도 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대등이냐 종속이냐 보조냐 다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등인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말 그대로 서로 대등한 문장입니다. 너는 밥을 먹고 나는 빵을 먹고. 그죠? 종속적 연결어미는 뭐예요? 밥을 먹고 출발했다. 그죠? 뭔가 앞에 행위나 뒤에 어떤 행동의 결과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체크가 되는데 대등, 종속, 보조에 다 연결어미 고가 있기 때문에 고 자체만으로 우리가 판별하는 게 아니고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는 접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미는 화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접사는 성형을 한 거야. 성형을 해버렸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성어미는 성격을 바꿔주는 거야. 원래는 축구선수인데 이벤트로 농구 경기를 뛰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농구선수가 돼버린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접사는 축구선수였던 애가 은퇴를 해버리고 농구선수로 등록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전성어미는 원래 품사는 자기 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격을 바꿔서 예쁜 꽃, 이게 이제 원래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성격으로 관형사처럼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 품사로는 형용사 이렇게 되는 게 예쁜의 성격이죠. 여러분이 예쁜 꽃을 꾸며주니까 관형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품사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항상 뭐였다? 형태였다. 그죠? 예쁜이 꽃을 꾸며주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예쁜이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형태가 바뀌어버리면 이미 용언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특히 관형사형 니은은 형용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전성어미에서 니은이 있거든요. 관형사형 니은 또는 는, 이거는 형용사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가장 알맞는 것은 이거 잘못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알맞다라고 하는 거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알맞은.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은 아닙니다.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교재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개하고 도록만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이, 개, 도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갔어요? 이라고 하는 것도 부사의 성격을 만들어 갖게 하는 그런 전성어미 아니냐.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 파생, 접미사, 접사로 봐요. 그러니까 이, 개, 도록이 들어가면 문장 성분에서 부사어가 되는 건 맞아. 되죠? 그런데 부사어로 만들어줄 때 개, 도록은 전성어미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 아예 성형 수술을 부사로 해버렸어. 부사이자 부사어가 되는 거야. 연결되죠? 그래서 아름답게는 품사는 아름답다 형용사, 문장 성분은 아름답게 플러스 용어 꾸미니까 부사어. 연결되죠? 높이 날아간다. 아예 높다에서 높이라고 부사로 품사를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문장 성분도 부사어가 되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록 부사를 만들어주는 어미 2개와 접사 하나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는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로 보는 게 아니고 접사로 본다라고 하는 거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맨 밑에 빨리 하고 마무리하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건데 우리가 종결 표현에서도 연결이 돼요. 뭐 높임 표현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 그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건데 보통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시제나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맨 끝에 오는 게 어말어미,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뭐 이 정도 해주면 어감과 어미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용언의 활용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용언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죠.